자, 이제 전기 에너지의 발생하고 전환 봅시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는 이제 무슨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은 발전이요, 발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우게 될 텐데,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는, 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고,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중2 2학기 때 나왔어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전압, 전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실제로 구해줬고,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코일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통에 코일이 감겨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감아주는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앞에서 뒤로 감기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으로 감아야 돼. 왼손으로 감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왜 가끔 연필 오른손에 들고 있다고 왼손으로 감는 흑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감아버리면은 자기장이 일로 나가요. 이쪽으로 자기장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장 방향은 항상 고정 방향이야. 자석이 이렇게 N에서 S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기장은 항상 어디서 나와서 N극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 방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형 코일은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자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나가. 나간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아? 지금 자석하고 똑같아, 얘가. 이쪽이 나가니까 얘가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N극.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S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이 상태에서 똑같은데 원통이 자, 이렇게 있고, 이번에 이제 전류 방향이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돌아서 나오니까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지.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N극이 되고, 그럼 일로 이제 자기장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S가 돼요. 이렇게 나간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전자기라고 하는 거는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는 소리는 뭔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얘는 전류의 자기작용이에요. 자,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무슨 의미냐면은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뭐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꾸로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로 전자기 유도는 이거하고 정확하게 반대 개념이에요. 즉 자기장의 변화로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거꾸로 그럼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전류를 만들겠다가 전자기 유도예요. 알겠어? 딱 역반응, 반대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없던 전류를 만들어내니까 얘가 이제 뭐의 원리가 되는 거야? 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자석과 코일에 내가 본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석과 코일의 밀당이에요. 자, 예. 썸 탈 때 밀당하는 것과 같아요. 자, 다가가면 밀어냅니다. 오지마. 멀어지면 다가오라고 꼬십니다. 이 두 가지예요. 딱 반대예요. 밀당을 잘해요. 애야 연애를 잘하는 것처럼 밀당을 잘해야 뭐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잘 생겨요. 정확해. 자, 봐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서, 코일이 여자야, 자석이 남자야. 자, 그래서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애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는 거야. 그때 여자애도 남자애가 제법 마음에 들어. 그래서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 자석을 코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거는 약간 매력 발산하는 거고, 이 매력 발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사랑이 샘솟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대단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에너지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봐봐. 코일이 이렇게 있어. 자, 원통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석이 코일에 딱 정지했어.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자기장은 나가지. 자기장은 나가는데 자기장이 이 코일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 그러면은 제가 좋은 걸 표시를 해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냐. 다가가든지 멀어지든지, 아니 여기서 무슨 관종짓을 하든지 뭔가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코일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봐봐. 이게 약간 심박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변화가 없어. 근데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다가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돼? 가까이 다가오니까 오지 마. 밀어. 너 왜 내 허락 없이 다가오니 하고 밀어. 그러면은 봐봐. N극이 다가오잖아. 그럼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야 돼. 그럼 코일 위가 무슨 극이 되겠어? 밀당하는 거야. 다가와. 밀어야 돼. 그 여기가 무슨 극이어야 돼? 코일 위가. N극이어야죠. N극과 같은 극끼리 밀어내니까. 그치? N극, N극. 그럼 N극 자석이 다가오면 코일이 위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요? N으로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랑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남자애가 다가와. S극이 다가와.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밀어. 밀당이야. 무조건 다가오면 밀어야 돼. 그럼 얘는 위를 뭐로 만들어? S로 만들어요. 너도 와. 오지 마. 제가 와. 너도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N극 자석이 다가오면 얘가 못 들어오게 막아.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위를 N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자기장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와? 하고 얘를 들어오는 걸 막아. 그럼 이 위를 N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 그러면은 얘를 원래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형성이 되는 거지만 얘는 자기장을 형성을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위가 N극이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결국에는 무슨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류가 없다 생겼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봐봐. S극이 다가와. 자, 이 상태에서 S극이 다가오면은 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다가와도 오지 마 하고 밀어. 밀당이라고 했잖아. 밀어. 여기를 S로 만들어요. 그럼 아래가 뭐가 되니? N. 여기는 아래가 S겠지. 그러면 위를 S로 만들어야 얘를 밀어내는 거니까. 아래를 N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이 유도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는 N으로 만들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감겨야지,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 전류가 앞에서 뒤로 감아 돌아가니까 이렇게 흘러요. 그럼 아까하고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N극이 다가올 때하고 S극이 다가올 때하고 자석하고 마주보는 극이 서로 다가오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이번에는 다가왔던 애가 멀어져. 너 왜 가지 마 하고 잡아. 이제 못 가게. 밀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멀어져. 못 가게 잡아야 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돼? 못 가게 잡아야 되니까 S극이 돼야 되겠죠. 서로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S. 아래는 뭐가 돼?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를 N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앞에서 뒤로 감겨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겨.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S극이 멀어지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코일 입장에서는 S극이 멀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위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N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가지마 하고 잡아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는 S가 되니까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됐어? 위로 자기장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감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어떻게 돼?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하고 유도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고?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S극이 다가오고 S극이 멀어질 때도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돼요. 그리고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다가올 때도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요. 유도 전류가. 알겠어?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지에 있으면은 발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자체가 일정하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을 안 해. 그럼 어떤 경우만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변해야 돼요. 자기장이 변해야 반드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깁니다. 알겠어요? 저 자석이 아무리 세도, 그러니까 자석이 아무리 세, 그러니까 되게 존잘남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안 생겨. 얘가 다가와야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석이 세든 약하든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변화가 생겨야 돼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그래야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뭐라고 불러주고? 유도 전류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이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없던 전류가 새로 흐르는 게 유도 전류예요.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인 거잖아. 그지? 그럼 거꾸로 자석 두고 코일이 가도 발생하겠지. 야, 남자애가 다가와서 꽃이나 여자애가 가서 꽃이나 어차피 사랑이 싹 트면 전류가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석이 다가오나 코일이 다가오나 똑같단 말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둘 다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다가올 때 멀어질 때 유도 전류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자석의 극이 서로 반대가 돼도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서는 자석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없던 전류를 발생하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단 첫 번째, 유도 전류의 세기. 자, 더 강한 사랑이 싹틀 조건. 첫 번째, 일단은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더 강하게 잘생긴 거야. 그러면은 썸이 더 잘 트겠지. 사랑이 잘 생기겠지. 그러니까 더 강한 자석을 사용을 한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자석의 운동 정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얘가 더 빨리 왔다 갔다 빨리 다가오거나 빨리 멀어지거나 빨리 다가오거나 빨리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든지 자석의 운동 정도가 클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다음 세 번째로는 코일에 도선이 감겨 있는데 감긴 횟수가 클수록. 코일이 감긴 횟수가 크면 여자애가 이쁜 거야. 그래서 코일에 감긴 횟수가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가 더 세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더 세지는 경우는 더 센 자석을 쓰든지 자석을 운동을 더 빠르게 또는 운동하는 정도를 크게 주던가 코일에 감긴 횟수를 더 많이 해주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유도전류가 더 세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기구가 바로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는 뭐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발전의 원리라고 했어요. 발전의 원리. 그래서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발전기예요. 자, 발전기에는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된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운동 또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 안에는 결국에는 뭐하고 뭐가 같이 존재하냐면 코일도 존재하고 뭐도 존재해요? 자석도 존재해요. 그래야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에 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게 됐는데 자, 보면은 발전기 내부에는요 자석과 회전을 할 수 있는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바로 발전이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발전을 할 때 이 코일을 돌리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발전소는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려.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내느냐가 이제 발전소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수력 발전은 댐에 있는 물을 여러분들 수력 발전은 댐에 물을 넣어놨다가 얘를 수문을 열어. 그럼 밑으로 쑥 낙차를 해서 낙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고여있던 물이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물의 통곡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레방아 알지? 물레방아. 그쵸? 물레방아에서 물 떨어지면 물레방아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댐에 있는 물을 흘려보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높이 있던 물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물을 낙하하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얘가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은 발전기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맨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발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는 연료를 태우고 태워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나오고 이 수증기를 갑자기 팍 쏘는 거예요. 세게. 어디다가? 요 회전 날개, 터빈이라고 하는 회전 날개에다가 고압의 수증기를 팍 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차가 움직이는 게 증기기관차고 이걸로 만약에 발전기를 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연료를 태워서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자, 이게 보통 화력 발전소는 뭘 쓰냐면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얘가 이 화석 연료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요? 일단은 열 에너지로 바꿔요. 이거 중간에 빠졌는데 화학 에너지를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로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 수증기를 빵 쏴가지고 회전 날개를 돌려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이 과정이 전자기 유도예요. 여기서도 이 과정이 전자기 유도고, 그 다음에는 풍력 발전 같은 게 여러분 요거 본 적 있지? 블레이드. 저기 바닷가나 저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 큰 선풍기 같은 애들 뱅뱅뱅뱅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풍력 발전소인데, 그러니까 선풍기는 전기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팬이 돌아가는 거지만 얘는 거꾸로야. 즉 바람이 불면은 날개가 돌아가면서 날개가 뭘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얘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터라고 하는 거 있죠. 모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동기라고 해요. 모터 전동기,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 있죠. 요거 FBI로 해서 배웠던, 그렇죠? 힘,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모터는 전동기라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모터는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돌잖아요. 거꾸로 모터를 앞에서 내가 돌리잖아? 그럼 뒤로 뭐가 나와요? 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모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대신에 모터는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거고, 발전기는 내가 앞에서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그럼 뒤로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겨요. 똑같아요. 그래서 모터는 전자기력의 원리고, 발전기는 바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네,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알겠죠?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O, X, X, X예요.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나,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하나, 똑같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자, 자석을 코일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유도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석이 움직여야 돼요. 저 안에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까이 할 때는 밀어내고, 멀리 가면 잡아당기고, 그지? 밀당이라고 했어. 밀당. 그 다음에 2번.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자,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뺄 때 발생해요. 자석을 N극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도 발생을 해요. 넣었다 뺐다도 발생을 합니다. 다 뭐가 있어요? 지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코일을 매우 강한 자석을 놓고 가만히 두면 변화가 없잖아요. 이 경우 발생 안 해요. 알겠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변화다, 변화. 자, 다음에 3번. 다음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설명을 한 건데,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을 놓고 코일이 회전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발전기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1번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는 풍력 발전소고, 그 다음에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는 수력 발전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연소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는 화력 발전소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어요?